우리는 소현세자가 죽기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 (1639년 7월 14일) 이날 인조는요 머리털이 쭉 뼈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가 있어. 국왕이 산성에 있을 당시 성을 나올 때 그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으니 서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자, 이거는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한 신하가 청나라 장군의 말을 인조에게 전한 겁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을 바꾸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아, 인조가 아니라 소현세자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후회한다. 네. 그러니까 인조는 그 말 듣고 화가 난 거죠. 게다가 이 사건 이후 7개월 뒤 또 한 번 인조의 불안에 화를 불을 지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640년 2월 18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용골대가 동궁이 심양을 떠날 때 대홍망령무의를 구원했다죠. 그만. 그 옷은 임금님만 입는다는 용이 순화하진 옷 아닙니까? 대홍망령의. 자, 이건요 용을 순호화 만든 붉은색의 관복입니다. 붉은색의 용의 자수가 있는 옷 하면 떠오르는 옷 있지 않으십니까? 골룡포. 맞습니다. 바로 임금의 옷 골룡포. 조선에서는요 용이 그려진 옷은 오직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소현세자에게 송별연을 열어주면서 이 대홍망령이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조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나라가 나를 밀어내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히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쁜 건 그 청나라한테 기분이 나쁘지 소현세자한테 기분 나쁠 건 아닌데. 아니죠. HTX 아니죠. 처음 타봐요. 많이 탔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소현세자는 이제 라이벌이죠. 내 자리를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현세자 가만히 있어도 네. 괜히 그냥 막. 맞습니다. 이후 인조는요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를 내치고 왕자를 차지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왕 인조의 정적 위상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굴복한 인조 밑에선 도저히 일할 수 없다면서 떠나는 조정 대신이 줄을 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신하들이 인조에게 등을 돌리는 와중에 청나라에서는 무리한 징병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인조는요 청나라와 신하들 양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군대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실제로 징병은 찰패일 미룬 겁니다. 결국 인조의 이런 행동은 청나라 황제의 미움을 샀고요. 인조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 청나라 황제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인조는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결국 신하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의 불안과 의심은 청나라가 아닌 아들 소현세자를 향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애틋한 8년 힘들겠다가 아니고 인조 입장에서는 안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그저 계속해서 볼모로 있는 게 인조가 볼 때는 아주 안전한 거죠. 아, 진짜요? 아이고, 안타깝다 정말. 진짜 이게. 왕자 일행이 처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땐 인조는 매일매일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왕자들이 청나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인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가 조선에 영구 귀국했을 때 소현세자는 이런 인조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알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 대신해서 청나라까지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소현세자는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오히려 소현세자는 아버지를 만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아담샤를 만나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현세자는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청나라에서 챙겨온 수학서적, 천구 등을 쫙 펼쳐 보이면서 진귀한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참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북경으로 찾아와 새로운 물건들과 서책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기쁜 얼굴로 청나라 황제가 준 선물이라면서 인조 앞에 벼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인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보자마자 그때 삼전도의 굴욕에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경기를 치워라 하면서 막. 치워라. 네. 네. 인조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아들이 건넨 벼루를 소현세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잠깐만 소현세자한테 던졌다고요? 네, 오늘 다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 사실 이 벼루 이야기는요 연려실 기술에 수록된 야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 그만큼 당시 인조와 소현세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다. 아, 그러네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네요. 심지어 소현세자가 조선에 온 지 2달 만에 사망했잖아요. 모종의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은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교수님, 네. 소현세자의 죽음의 배후에 인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요. 약간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정황증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아버지이자 국왕인 인조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거든요. 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수사를 확대하고 꼼꼼하게 하기는커녕 거의 그냥 웬만하면 덮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 분명히 인조한테 심정이 크게 간다. 적어도 애초에는 몰랐을지라도 묵인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네. 종합해 보면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형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여기 아버지 인조가 얽혀 있다는 이 끔찍한 소문을 들은 복림대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림대원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를 두려워했을까요? 본인도 죽일까 봐서. 그렇죠. 그렇죠. 인조는 청나라가 자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힐까 봐 두려워했잖아요. 복림대군도 청나라에서 소현세자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청나라 관리와 가까워질 기회 많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인조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탐탁치 않게 되면 나도 형처럼 죽는 거 아닐까? 복림대군은 더욱 조심하며 자신의 사가로 돌아가 조용히 생활했죠.